있나? 이 정도? 좀 멀죠? 안녕하세요. 아, 어색하네. 왜 어떻게 잘 추정이? 원래 맨날 어색했어. 오늘 지금은 굉장히 늦은 시간인데요. 이렇게 늦은 시간에 카메라를 켠 이유가 제가 코로나 확진되고서 브이로그 보시고 댓글에서 많은 분들이 질문해 주시고 또 인스타로도 제 지인들이 뭐 증상은 어떠냐 뭐 이런 거 질문을 많이 했었어요. 그리고 제가 중간에 퇴소하고 나서부터 후각을 잃어가지고 후각 잃은 게 돌아온 게 어느 정도냐 이런 거에 대해서도 계속 물어보더라고요. 증상 이런 거를 좀 순서나 저도 확진이 되지 않았으면 몰랐을 것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한번 찍어보면 어떨까 해서 급하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사실 제가 확진이 됐었던지도 꽤 오래돼가지고 올해는 아닌가? 뭐 한 달 됐지? 한 달 더 되지 않았나? 우리가 너 8월에 됐잖아. 맞아. 2달 됐네 그럼. 오, 2달. 진짜네? 그럼 2달이나 됐네. 와, 시간 진짜 빠르다. 내가 8월 4일날 딱 확진이었네. 한 달 반이 됐어. 소름 돋았어. 그러니까 노린 건 아니지만 10월 5일이고 10월 4일인 건가? 어쨌든 12시가 지나서 5일이 됐지만 제가 8월 4일에 확진이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확진 판정 난 걸로부터 딱 2달? 60일 정도가 됐겠네요. 근데 제가 질문을 많이 받았던 거를 좀 메모에 정리를 해봤어요. 첫 번째, 감염 경로. 우선 저는 제 남편한테 옮았고요. 그러니까 가족 감염이죠. 그리고 남편은 어디서 감염이 됐는지 몰라요. 왜 모르죠? 모르기 때문이죠. 모르기 때문입니다. 아, 근데 되게 이상했던 부분이 뭐였냐면 저희가 원래 같이 코로나 검사를 받았었어요, 한 번. 그 전까지는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었는데 한 번 저희 둘이 같이 가서 받았던 게 7월 한 20몇 중순 지나서 7월 말쯤에 저희가 헬스장을 같이 등록을 해가지고 헬스장을 나가게 된 거예요. 원래 코로나 시작하고 나서도 제가 헬스를 그 후로 이제 안 가게 됐는데 헬스를 하필 딱 등록을 해서 이제 처음 나갔는데 그 처음 나간 날 확진자랑 동선이 겹쳤던 거예요. 저랑 남편이랑 같이 갔었거든요. 그래서 25일 일요일 저녁에 동선이 겹쳤다. 검사를 받아라. 이렇게 와가지고 월요일날 오전 되자마자 바로 근처 보건소에 검사를 받으러 갔어요. 그러고 둘 다 음성 판정을 받았죠. 가능성이 제일 높은 건 헬스장이긴 해요. 근데 헬스장을 저희가 둘이 같이 갔고 만약에 헬스장에서 걸렸다면 저랑 증상이 발현되는 그 시기가 같아야 되는데 저는 남편한테 옮은 게 확실한 게 남편이 한참 아프다가 이제 확진 판정을 받고 들어가고 나서부터 아프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저는 남편한테 옮은 게 약간 확실하다 이거고 남편은 아마 걸렸으면 헬스장에서 걸리지 않았을까라고 하고 있죠. 근데 가능성이 별로 없다고 생각을 하는 이유가 헬스장에서 일단 마스크를 벗지 않았고 이게 보니까 역학조사 할 때 그러니까 확진 판정으로부터 5일 전을 자세히 조사하더라고요. 자세히 물어보지. 자세히 그러니까 어디서 누구랑 만나서 마스크를 벗고 한 공간에 뭐 20분 이상 있었느냐 아니면 누구랑 같이 밥을 먹었느냐 그러니까 마스크 벗고 밥 먹고 이런 거 위주로 좀 보더라고요. 그랬는데 거의 확진 판정 받은 5일 전으로부터는 남편이 밖에서 밥을 먹은 적도 없었고 마스크를 내리고 밖에 있을 만한 그게 없었어서 굉장히 의아했죠. 그리고 역학조사 할 때 뭐를 물어보는지에 대해서 궁금한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뭐 진짜 별걸 다 물어보더라고요. 뭐 일어나서 그러니까 집 밖을 나가면서부터 어디를 들려서 뭐 이동은 어떻게 했으며 뭐 누구를 만났고
누구와 밥을 먹었고 직장을 간다면 직장은 어디인지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프리랜서고 많이 돌아다니면서 일을 하기 때문에 그게 역학조사하면서도 가장 좀 마음에 걸리고 많이 힘들었었고요. 많은 사장님들 분들 만나기 때문에 좀 제가 피해가 되지 않았을까 그런 걱정이 좀 들었거든요. 다음 질문이 뭐가 있었냐면 증상의 변화 과정. 과정은 어떻게 됐냐면 저도 걸리고 이제 남편도 걸리다 보니까 둘이 증상이나 이런 게 좀 비교가 많이 되더라고요. 근데 다 똑같을 줄 알았는데 증상이 조금씩 다르고 약간 오는 순서도 다른 것 같았어요. 남편은 몸살난 것처럼. 맞아. 엄청 사실 누구한테 두드려 맞는 줄 알았어. 계속 막 저한테 누가 주먹으로 막 두들기는 것 같다고 막 그러고 근육통이 되게 심했고 저는 근육통 이런 거 하나도 없었는데 그리고 코로나 중에 제일 큰 증상이 이제 후각상실이라고 하잖아요. 후각도 한 이틀, 3일 아프고 바로 그러니까 확진된 날부터 후각 바로 없어졌고 근데 저는 후각 상실이 없었어요. 후각, 미각 다 멀쩡했거든요. 남편이 확진이 되고 먼저 생활치료센터로 들어가고 제가 집에서 자가격리를 4일 동안 했는데 처음에 격리하는 4일, 5일 동안은 계속 이제 점점 열이 올랐다 내렸다 거의 37점 높게 올라가면 37.7도 약간 미열이 있었습니다. 근데 뭐 열나는 것 자체는 엄청 힘들진 않다고 느꼈던 게 제가 옛날에 A형 독감을 한번 걸린 적이 있었는데 그때 거의 39.6도인가? 그렇게 올라왔었던 것 같아요. 그때 정말 힘들었거든요. 막 깨있는 것도 힘들어서 약 먹고 잠만 자는데 자다가도 아파서 깨는 거예요. 그런 거에 반복으로 뭐 거의 한 1, 2주를 그렇게 아파가지고 성인 되고서 최근에 아팠던 기억이 있어서 그 정도의 열로는 엄청 그렇게 열이 심하다 아프다 이런 느낌은 아니더라고요. 근데 목이 너무 아팠어요. 살면서 처음 겪어보는 그런 정도의 인후통이었다고 해야 될까? 처음에는 미열과 인후통이 있었고 5일 차에 들어나서 이제 약을 주시거든요. 약을 받아 먹으면서 이제 인후통이 많이 나아지고 가글도 하고 그랬거든요. 배가 갑자기 아프기 시작했어요. 그 안에 음식이 잘 안 맞았던 건지는 모르겠는데 뭐 도시락은 되게 잘 나오긴 하거든요. 좀 식어서 먹기가 힘들어서 그렇긴 한데 반찬도 엄청 푸짐하게 나오고 근데 거의 저는 진짜 먹으면 바로 화장실 가는 정도로 약간 장염같이 와가지고 계속 먹으면 화장실 가고 그거를 한 2, 3일 하기 시작하니까 힘이 없어가지고 7, 8일까지는 계속 힘이 점점 없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의 점점 먹지도 못하고 먹으면 계속 화장실 가면 힘 없어서 다시 누워있고 또 이제 때 되면 밥이 오니까 또 밥을 먹었다가 또 화장실 갔다가 힘들어서 또 자고 이렇게 생활을 했었던 것 같아요. 처음 코로나 걸렸을 때 들어가면서 책도 엄청 많이 싸가고 엄청 뭐 비장한 마음으로 난 들어가서 이제 편집도 열심히 하고 못 올린 것도 다 올려야지 막 이러면서 들어갔는데 결국 너무 아파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아무것도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제 생각보다는 뭘 못하고 퇴소를 하게 됐죠. 그래도 큰 문제 없이 건강히 퇴소하긴 했지만 아무튼 그랬습니다. 그러고 이제 대망의 퇴소하고서 이틀 뒤인가? 그때 후각을 갑자기 잃은 거예요. 아침에 이렇게 찍고 향수를 뿌리는데 그때 이솝의 마라케시를 뿌렸거든요. 그게 되게 진한 향인데 뿌리고 맡았는데 진짜 아무 냄새가 안 나는 거예요. 진짜 그 느낌은 살면서 다시는 못 겪어볼 것 같은 그런 느낌? 그치? 내가 말했었잖아. 뭘? 내가 처음에 후각 잃었을 때 이건 진짜 안 겪어보면 모른다. 그치. 안 겪어보면 모르지. 아유, 물 좀 먹어야지. 아무튼 이제 증상, 그래서 후각 이런 게 진짜 되게 요상한 느낌이었어요. 그 엄청 진한 마라케시가 잘 안 느껴지고 그냥 진짜 되게 그러니까 뿌리자마자 이렇게 막 향이 이렇게 나야 되는데 그냥 칙칙하고 뭔가 향이 안 나서 이상함을 느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고 이렇게 코를 댔는데 정말 아무 향이 안 나는 느낌? 되게 너무 깜짝 놀라서
다른 것도 막 공중에 뿌려서 막 맡아보고 그때 약간 충격을 먹고 아 나도 후각을 잃긴 잃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죠. 검색을 했었는데 저처럼 이렇게 나중에 후각 상실이 오시는 분 거의 없더라고요. 되게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어쨌든 저도 나도 후각을 잃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죠. 저는 지금은 생각에는 거의 99%는 돌아온 것 같아요, 후각. 근데 1%는 뭐냐면 제가 최근에 거의 많이 쓴 피테라 에센스? 약간 침 냄새 나는 스킨이 좀 남아가지고 그게 이제 이렇게 바르면 이렇게 하면은 침 냄새가 막 확 나니까 좀 쓸 때 좀 되게 역한 느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오랫동안에 걸쳐서 나눠서 쓰다가 이제 이거 써볼까 하고 이렇게 해서 했는데 그 침 냄새가 되게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하거나 이렇게 하면 확 나야 되는데 침 냄새가 또 잘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둔한 느낌은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죠. 스킨 바르다가 놀래가지고 막 향수를 또 뿌려가지고 또 맡았어요. 근데 향수 냄새는 잘 나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어떤 특정 냄새를 못 맡는 거다. 아니면 약간 둔해졌다. 그냥 그렇구나 하고 지내고 있습니다. 후각 잃은 거 불안하다고 어떻게 치료했냐, 뭐 어떻게 노력하고 있냐 이런 거를 많이 물어봐 주셨는데 주변에서 또 한의원이나 이런 거 가라는 얘기도 많이 들어보고 했는데 저는 사실 좀 귀찮아서 한의원까지는 못 갔고요. 좀 검색을 하긴 했어요. 처음에 좀 많이 불안해가지고 후각도 약간 훈련을 하면 좀 그런 게 나아진다 뭐 이런 걸 어디서 봐가지고 계속 향수를 맡고 뿌리고 맡고 이런 식으로 후각 되찾기 훈련 이런 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맨날 남편이랑 눈 감고 밤만 되면 이거 뿌리고 이거 먼지 맞춰봐 막 이러고 막 그렇게 했었던 기억이 나네요. 지금은 맞출 수 있을까? 뭐? 향수? 응. 나 해줘 지금 기습으로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이제 뿌리고 오는 동안 하나 또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그때 한참 확진자 갑자기 늘어나가지고 저는 서울에서 지내고 있는데 서울에 자리가 없다고 하셔가지고 용인의 다인실로 갈 뻔했는데 남편이 이미 생활치료센터에 가 있다. 거기로 가면 안 되냐라고 그 역학조사관님 오셨을 때 말씀을 드렸더니 최대한 참작을 해주신다고 가족이면 그렇게 같이 들어가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하더라고요. 말씀을 그렇게 드렸고 그래도 다인실 가는 것보다 좀 좁아도 남편이랑 있는 게 낫지 않을까 해서 처음에는 안 된다고 하셨었는데 뭐 어떻게 저떻게 뭐 알아보시더니 이렇게 해주셨나 봐요. 근데 남편이 혼자 들어가서 처음에 1인실에 있었던 거기 때문에 다인 가족이서 지낼 수 있는 그런 방이 없었거든요. 그냥 상령이 지내던 1인실에 들어가서 그냥 좀 좁게 지내다가 중간에 이제 자리가 나면 옮겨주신다고 하셨었는데 제 생각보다는 되게 컸어요. 침대도 그래도 2명이서 잘만 하고 저는 싱글 침대일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되게 껴안고 자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양쪽에 이렇게 밥 먹을 수 있는 이렇게 식탁 테이블도 있고 안 옮겨주셨어도 뭐 그렇게 생활하는데 크게 불편함은 없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중간에 옮겨주신다고 하셔가지고 2인실, 다인실로 옮기고 나서는 조금 더 트인 공간에서 지내게 됐었죠. 아무튼 뭐 역학조사관님한테 말씀드리면 이것저것 막 상황도 많이 고려해주시고 또 감염병이기도 하고 이런 틀이 엄청나게 있을 줄 알았는데 물론 틀이 다 있겠지만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선에서는 담당 분들이 상황을 최대한 많이 들어주시고 이해해주시고 배려해주시려고 했던 것 같아요. 저는 확진 처음에 판정 나고 전화 막 하고 그랬을 때도 확진자 많이 나와서 힘드실 텐데도 되게 모두 다 친절하게 대답해주시고 뭐 얘기하는 거 다 들어주시고 해서 되게 좋았었거든요. 엄청 친절해. 그치? 엄청 친절해. 나도 엄청 친절하시다고 생각했었어. 그래서 이제 남편이 왔으니까 한번 그 퀴즈를 해보겠습니다. 맞추지. 지금 딱. 해요? 너무 잘하는데? 너무 잘난다고? 응! 블랑시다. 완전 맞지? 잘한다. 제 후각은 거의 돌아온 것으로. 이거 진짜 이제 향이 난다. 너무 행복해. 이렇게 향이 나다니.
진짜 향이 나는 거 진짜 이런 것도 다 너무 감사한 거야. 진짜 어떻게 향을 구분을 못해라고 하지만 진짜 그게 저였다니까요. 맞아. 왜냐면 제가 처음에 남편 후각 잃었을 때 진짜 공감을 못했거든요. 마지막으로 완치 판정에 대해서도 많이 여쭤보셨었는데 저는 아예 코로나 자체가 뭔가 완치 이런 게 있는 줄 알았는데 그런 건 아니고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고 열흘 지금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정하고 있는 것 같은데 열흘이면 바이러스가 죽은 바이러스가 된대요. 그래서 전파력도 잃고 그래서 이제 퇴소를 하게 됩니다. 생활치료센터 안에서 그래서 증상을 체크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뭔가 열이 계속 안 나고 뭐 중요한 체크 사항들이 있겠죠? 그래서 그런 증상들이 딱히 없고 이제 처음 들어왔을 때보다 약간 증상이 나아졌다. 열흘을 채우면 퇴소를 하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렇게 했고 열흘 지내고 퇴소하고 나서는 바로 일상생활이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대신 이제 사람 너무 많은 곳이나 이런 거 좀 조심해서 한 뭐 일주일? 길면 길수록 좋겠죠. 사실 거리두기는 계속 하고 있으니까. 아무튼 사람 많은 데는 최대한 피하라고 정말 중요한 일 아닌 이상은 웬만하면 좀 공고사항으로 그렇게 조심해달라는 그런 식으로 이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백신 얘기. 딱히 나라에서도 뭔가 확진자에 대한 백신 맞아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런 안내가 없고 그래서 저도 예약을 했고 아직도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맞기는 맞았고요. 1차 맞았는데 확진자 어디서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확진자는 1차부터 아프다. 근데 진짜 그 말처럼 1차 맞았을 때부터 많이 아팠고요. 한 이틀? 이틀은 꽉 채워서 꼬박 아팠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열만 나고 이제 하루 종일 자고 약 먹고 이렇게 하니까 좀 그냥 바로 괜찮아지더라고요. 근데 제가 백신 맞은 날 일을 하기도 했고 저는 아무래도 백신 휴가 이런 건 따로 없다 보니까 그냥 일도 하고 일하고 이제 근처에서 저녁도 먹고 했거든요. 그래서 약간 좀 무리해서 백신은 아침 일찍 맞았고 좀 무리해서 그런 게 아닌가 또 바로 타이레놀 먹었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 게 아닌가 합니다. 이제 곧 있으면 2차를 맞을 텐데 좀 약간 무섭긴 하네요. 걱정도 많이 해주셨고 진짜 감사했고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너무 걱정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계속 이제 코로나가 종식이 된 게 아니다 보니까 제가 영상 올린 지 좀 시간이 지나고 있는데도 계속 새로 걸리신 분들이 생기시더라고요. 저도 걸려봤기 때문에 그 힘듦과 서러움과 그 고통을 너무 이해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진짜 코로나는 왜 있을까요? 모든 분들이 많이 아프시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일상으로 돌아가셨으면 하는 마음이고요. 모두 안녕히 주무세요. 완전 더워가지고 땀났어. 저도 이제 씻고 잘게요. 씻고 자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자야겠다. 안녕. 승랑도 안녕 해줘, 손으로. 안녕.